네, 경매장소 아장내 경티. 네, 오늘도 이제 팟빵을 녹음하러 왔습니다. 팟빵을 녹음을 하면서요, 이제 제가 유튜브도 동시에 녹음을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다 나오게 제가 일부러 하는 건데요. 또 많은 분들이 또 하죠. 와, 저거 뭐 하는 거야? 저거 뭐, 요 내용만, 아이고, 내용만 알차게 하면 되지. 근데요, 저는 그렇습니다. 뭐 제가 전문 프로가 아니고요. 제가 전문 뭐 녹음실에서 뭐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PD가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저 혼자서 이거를 다 꾸려서 하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 켜고 들어오는 것까지 저게 또 무선이 아니에요. 유선이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해야 돼요. 무선으로다가 하는 그 스위치가 없어요. 리모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 거고요. 네. 그래서 뭐 좀 아마추어 갖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저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용적인 거를 제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그게 저는 최고의 어떤 그 우리 아장내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혼자서 하면서도 이런저런 준비하는 과정, 기타 등등을 다 보여드리는 이유고요. 막 옆에서 막 소리 나거든요.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. 뭐 그런 것도 제가 뭐 가리지 않고 그냥 같이 가는 거니까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팟빵 녹음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. 레디 고! 네, 경매정서 아장내기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. 제가 302회차에서 신용등급 제가 마루타가 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. 그랬더니 보통은 이제 신용등급 하락을 염려해가지고요. 뭐 대출 조회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, 야, 홍티 너는 그냥 본인이 직접 대출도 받고 또 카드에 현금 서비스도 받고 또 장기 대출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신용등급이 그냥 1등급에서 8등급까지 왔다 갔다 거의 그냥 마루타가 되는데 야, 좀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.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. 야, 꼭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냐?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맞습니다. 뭐 구태여 뭐 제가 직접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.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저는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알려드리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이고요. 뭐 체험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저희 아장내기 스터디라고 제가 거의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마루타가 돼서 내가 해본 거를 알려드리는 게 가장 큰 공부다, 스터디다. 예, 그래서 이제 제가 계획하고 실행을 한 거죠. 뭐, 제가 웃기는 짬뽕도 아니고요. 그냥 저는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,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. 네.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의 주제가 이제 경매에서 이제 명도인데요. 그 명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어요.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, 또 명도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도 그렇고요. 이게 저는 조금 잘못된 것을 알려드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올바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주제를 명도로 정했습니다. 제가 뭐 방송에서 아마 앞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2013년부터 뭐 거의 현재까지도요. 제가 거의 경매 컨설팅 회사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. 운영하면서 컨설팅 회사는 굉장히 좀 작아졌는데, 네.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함께 일하는 또 후배 변호사가 있어요. 이상덕 변호사라고. 예, 그 친구의 그 후배 그 친구의 제가 아예 변호사 사무장으로 정식으로 제가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서요. 제가 아예 그냥 고객들의 낙찰 물건을 제가 명도로 제가 직접 담당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빌딩, 공장, 뭐 창고, 축사, 뭐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제가 거의 뭐 종류별로 안 해본 명도가 없거든요. 예. 그리고 변호사 사무장을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제가 다른 사건보다는 그냥 올 경매 사건만 담당을 하다 보니까 거의 어지간히 뭐 경매를 내가 뭐 경매왕이다, 경매대왕이다, 경매도사다 뭐 이런 분들이 경매를 본인들이 받은 거라든가 아마 글쎄요, 뭐 그분들이 처리했던 어떤 그런 건수를 평생을 해도 아마 제가 한 5년, 6년 했던 거에 비하면은 아마 세 발의 피가 되지 않을까. 예, 그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명도를 거의 수백 건 처리했으니까요. 근데 제가 명도를 그렇게 수백 건 처리하면서 내린 결론은요. 뭐 많은 분들이 뭐 강제 경매, 뭐 임의 경매 구분을 짓고요. 그 다음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지 또는 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든지. 그러면서 명도 처리가 뭐 약간 차이가 있다. 그 다음에 그래서 수월함이 수월하다 아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. 그런데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저는 정답을 내립니다. 그리고요,
아파트는 뭐 몇 평은 명도비가 얼마 들고 뭐 빌라는 얼마 들고, 물론 강제 집행 비용이라는 게 평수에 따라서 어떤 그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내부의 어떤 이사짐차가 오는 거니까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명도비가 뭐 짐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. 그런데 이분들은 명도비가 집행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사비를 딱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아파트 몇 평은 명도비가 얼마, 근데 거기에 이사비가 얼마. 글쎄요. 그리고 뭐 명도비 전체를 그냥 내부를 살펴보지 않고요. 짐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잖아요. 그냥 두리뭉실 우리가 추측해서 하는 거잖아요. 30평 아파트는 방이 3개고 뭐 화장실이 2개니까 이 집은 뭐 짐이 얼마큼이다.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보통 가구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내용물이지, 그게 막상 경매에서 집행이 될 때는 각 법원마다 뭐 저는 집행비가 뭐 약간 차이가 다 나기 때문에 뭐 심하게는 많이 나기도 해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용을 딱 특정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 그리고 이사비가 얼마 든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여기는 이사비가 얼마.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. 저는 과연 그분들이 명도 처리를 본인들이 수십 건 했나 모르겠네. 어느 정도 경험을 했으니까 얘기를 하실 텐데, 저는 그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 그렇게 딱 얼마다 얼마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너무 좀 성급하고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명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일단 명도의 뜻은요, 명도는 한자로요, 밝을 명자에 건널 도자 또는 뭐 건넬 도, 그냥 건네다 라는 뜻이죠. 뭐 결국에는 집을 넘겨준다는 뜻이겠죠. 그 부동산을 넘겨준다. 그래서 보통 이제 명도한다라는 말은 이제 부동산을 내가 넘겨받으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뭐 말하죠. 보통 이제 그 명도 행위의 첫 번째는 이제 그 낙찰 대금 납부하면서 법원에 신청하는 인도명령이죠. 인도명령도 말 그대로 이제 한자 뜻은 이제 끌 인자에다가 건널 도, 건넬 도, 그러니까 넘겨준다는 뜻이죠. 이제 당신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이게 이제 남의 것이 됐다. 그 주인이 바뀌었다. 그러니까 넘겨줄 준비를 해라. 이런 뜻이죠. 그게 법원에서 보내는 통지서가 인도명령인데요. 근데 두 번째는 그 명칭도 없고요. 법적으로 줘야 할 뭐 어떤 목적도 없어요. 이사비. 근데 이사비를 특정을 하더라고요. 바로 이 이사비가 제가 가장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항목이죠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,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사비죠. 아니, 낙찰받은 부동산에 살고 있는 뭐 전 소유자든 아니면 임차인이든 그 사람들은 이사비를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. 또 우리들도 낙찰을 받으면 이사비를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, 그런데 이사비는요, 그 낙찰자가 어쨌든 그냥 측은지심으로 그냥 저 사람이 좀 안 됐다. 그리고 뭐 또 내가 이제 앞으로 넘겨받을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 좀 안 된 마음에 그 당연히 그냥 이렇게 조금씩 어느 정도 주는 거지, 당연히 주는 건 아니거든요, 여러분들.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. 저는 저 나름대로 이사비의 원칙이 있어요. 강제집행 비용을 대략 산출을 해서 거기에선 50% 선. 여기서 강제집행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요, 제가 낙찰 받았거나 뭐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제 그것을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책정을 하는 걸로 제가 볼 때 요건 좀 문제가 있다. 자, 다시 돌아가서요. 돌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기 그 명도에 대한 거는 제가 팟빵 258번 에피소드하고 242번, 그 다음에 221번, 또 220번, 219번 요 에피소드를 좀 참고하시면은 홍티의 명도에 대한 어떤 좀 이해가 되실 얘기들을 제가 많이 했으니까 뭐 보시면 되고 들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4번이겠죠. 제가 그 풍남동 현대아파트 집안을 다 때려보시고 샤워기와 세면기까지 다 떼간 그런 이제 아주 그냥 명도의 끝판왕, 그게 에피소드 4번이니까요. 그걸 한번 들어보셔도 굉장히 흥미있고요. 또 초창기 때 홍티의 그 약간 어눌한, 지금보다 더 어눌하니까 아마 나름대로 좀 풋풋할 겁니다.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명도 처리를 이제 보통 보시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또 부담을 되게 늦게 하세요. 근데 한 수백 건 제가 명도를 해보면서 그 경험한 저희가 볼 때는요, 명도는 인간 대 인간이다.
그리고 예의와 신뢰다. 예의와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아무리 그 깍두기 형님들이 웅덩이 깔고 버티고 있어도 저는 해결이 된다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 뭐 까짓거 안 되면 뭐 돈으로 집행하면 되지 뭐 돈 내고서 잘못된 거예요. 돈이면 해결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. 제 명도 철학을 한번 말씀해 드리면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거죠. 네. 어찌됐든 저는 낙찰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낙찰자의 입장은 이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낙찰자의 입장은 갑이죠. 갑이고 갑이 목리를 부릴 수 있겠죠.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집행도 하고 과감하게 그냥 너 나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갑의 위치에서 그 어떤 명도를 그 집행 뭐 협상을 하거나 해나가는 게 아니라요. 그냥 거기 살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낙찰받기 전 소유주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? 본인이 잘못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자기 부동산을 그냥 어쨌든 경매로 날려서 주인이 바뀌어서 쫓겨나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. 그리고 세입자는 또 무슨 죄입니까? 멀쩡하게 그 임차인 계약서 다 쓰고 뭐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 써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니 주인이 그냥 돈을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계약대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사람 거기다가 보증금까지 다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 불쌍하니까 돈 더 줘 그게 아니라요. 그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서 접근해 나가자 협상을 하자 또 사람을 대하자 이런 겁니다. 저는 가는 게 있으면 분명히 오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요 명도라는 노하우가 특별한 게 없어요.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하는 게 전 최선의 명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재밌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. 이게 이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. 이게 아마 2016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. 이게 이제 그 남편이 채무 때문에 남편분이 이제 빚이 좀 있어갖고 이제 경매 신청이 돼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부동산 이제 경매가 이제 된 거고 낙찰이 됐고요.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보니까 또 이혼에 합의를 해가지고 이미 이제 그 낙찰된 아파트는 이제 부인 혼자 살고 있었고 남편은 이제 본가로 가버렸네요. 이사를 해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부인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또 그분 이사를 가셔야 되니까 명도 처리해야 되니까 뭐 제가 전화했죠. 대리인 뭐 김도원 변호사 사무장 뭐 누구누구입니다. 이사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?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 날짜를 뭐 언제 가면 좋겠느냐 협의도 하고 뭐 얘기하는 중에 또 제가 변호사 사무장이니까 그 분이 뭐 다른 것 좀 물어봐도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더라고. 그래서 아니 뭐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남편의 빚 때문에 이제 경매에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 빚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많진 않아서 그 빚을 제외하고 채권액을 제외하고서 그래도 굉장히 상당 부분의 금액이 이제 남는데 그 남는 배당하고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집 명의는 남편이 2분의 1, 또 자기가 2분의 1이 돼 있는데 일단 지금 이혼한 상태고 그래서 그것의 분배가 뭐 똑같이 반씩 나눠 갖는 거냐 그런데 남편은 그렇지 않다. 남편은 그냥 자기가 배당금을 다 가져가야 된다.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서 근데 그게 맞는 거냐? 나도 집에 반의 명의가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셔갖고 제가 또 차근차근 설명을 또 드렸죠. 그래서 뭐 일단 2분의 1씩 지분 소유주기 때문에 배당금 남는 것도 각각 2분의 1씩 나눠 받으실 수 있고 또 남편분이 어떤 그 부당하게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는 뭐 어쨌든 그 이후에도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.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죠. 뭐 그리고 또 이혼 문제 때문에 남편이 이제 와갖고 조금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 3번인가 4번 정도 통화를 하면서 제가 또 우리 또 김배원한테 제가 또 도움을 요청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아무리 제가 사무장이지만 제가 경매 명도만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혼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얘기를 듣고 조언을 받아서 설명을 드렸죠. 답변을 드렸더니 뭐 그분께서 이제 뭐 고맙다고. 근데 사실 그거는 김변한테 제가 뭐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.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변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요.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부인되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법리적인 것보다는요
그 이혼과 경매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어떤 고충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소연하고 뭐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저도 또 상담을 해드리면서 뭐 제가 어떤 사무장이라는 어떤 그 좀 사무적인 어떤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은 이제 어떤 학부모님하고 이제 상담하듯이 이제 좀 말도 좀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상담하듯이 말씀을 얘기를 드렸죠. 예, 그랬더니 뭐 고맙다고 예, 그렇게 그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요. 그분이 이제 새로 또 이사를 가셔야 되니까 가시는 집에 어떤 계약할 때 그런 것도 제가 좀 도움을 드렸고 예,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우리 아장내기 밴드에도 가입을 하셨고 또 카페에도 그분이 계세요. 그리고 팟빵도 듣고 계시는데 예, 팟빵 회원까지 되셨죠. 이렇게 예. 그래서 저는 명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내가 낙찰자니까 내가 갑의 입장에서 야 너 나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적당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의를 갖춰서 대하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없는 돈 다 퍼주는 게 아니라 사무적인 어투라고 하더라도요. 정말 고압적이고 뭐 위압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친근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부인 되는 분이 이사갈 때요. 그 집의 내부 청소까지 깨끗하게 하고 하셨어요.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하고 야 정말 저는 이렇게 해서 명도 처리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제가 또 경험을 하면서요. 이 부동산 경매의 어떤 명도라는 거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예의와 웃음, 친절 이게 중요하다.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어요. 그럼 뭐든 마찬가지입니다. 조사할 때는 마찬가지고. 예. 근데 어느 부동산의 뭐 전문가라는 분은 뭐 명도를 잘하는 거는 이사비를 한 푼도 안 주고 예, 그리고 부동산을 넘겨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글쎄요, 그분이 과연 몇 건의 명도를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수백 건, 한 300건 되나 모르겠네요. 제가 그거를 하면서 경험한 것에 비춰보면은요, 그건 잘못된 겁니다. 네, 이사비는요, 안 줄라고 옥신각신 싸우고 뭐 18접할하면서 그냥 뭐 죽일 놈 살릴 놈 가고요. 그렇게 명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을 비우면서 그냥 서로 간에 뭐 좀 어쨌든 불미스럽게 내가 이걸 받았지만 내 낙찰을 받아서 어쨌든 정상적인 계약은 아니잖아요. 뭐 집을 넘겨받고 하는 게 뭐 그냥 매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불미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서 인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지. 이건 잘 먹고 잘 살아라. 씨발 제가 순간적으로 퇴퇴하고 나가는 사람 있어요. 막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나가면서 저주를 하잖아요. 아니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나 모르게 내가 듣지 않게 저주하는 걸 내가 알겠습니까? 그런데 굳이 나를 뭐 얼굴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보고 딴 데서 나를 욕한다고 하더라도 왜 남한테 저주를 듣고 욕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? 그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어찌 됐든 헤어질 때도 그냥 잘 가시라고 이렇게 덕담은 아닐지라도 그냥 좋은 말 한마디 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명도가 저는 최선의 명도가 아닐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네. 아유 오늘 제가 급하게 대본을 준비하느라고요. 보니까 제가 두서가 없네요. 네. 잘 차근차근 한 2번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 홍티가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거구나 라는 거고요. 저는 제가 15분 20분 막 떠들지만 얘기하지만요.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단 한마디에서 한마디 정말 한 글자에서 뭐 여러분들 건져내서 얻는 게 있다면은 결코 15분 투자가 저는 무의미하지 않다. 네,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아직도 우리 아장내기 네이버 그 카페 가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모르는 분이 계세요. 예. 어서 지금 휴대폰 들고요. 예, 카페 네이버 앱 다운 받으시고 우리 아장내기 네이버 카페 가입을 하셔갖고요. 추천 물건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올려놓은 게시글도 좀 보시고요. 뭐 법정이상권 한 12억 된 것도 한번 뭘 받았는지 한번 보시고요. 예, 그리고 궁금한 사항 질문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글도 쓸 수 있으니까요. 자유롭게 쓰시고 물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아장내기 우리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어저께 그 노래가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노래로 선택을 했습니다. 신나게 들어보시고 또 좋은 주말 마무리 하시고요. 저는 또 내일 다시 올게요. 안녕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
녹음이 끝났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게 어렵네요. 둘이서 할 때는 주고받는 게 가능한데 혼자 하니까 어렵습니다. 네,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이제 녹음은 여기까지.